꿈이 가득했던 어린 소녀 김민지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을 떠나 화려한 서울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여학생들이 꿈꾸는 명문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명문 대학교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민지는 오랜 농업 전통을 가진 대가족의 장녀였습니다. 김민지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1년 내내 작은 동물들을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김민지와 세 자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텃밭, 과수원, 작은 양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노고가 안쓰러웠던 민지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와 가족을 도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김민지가 대학 입시에 합격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명문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던 날 부모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김치와 찹쌀 같은 작은 선물 들고 그녀의 입학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지가 대학에 입학하면 쌀과 돈의 짐이 부모님의 야윈 어깨에 떨어질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딸에게 학교에 입학하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서울로 가기 위해 짐을 싸던 날 부모님은 그녀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해주신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성공해야만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도시에 혼자 남겨진 민지는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서울로 가기 위해 짐을 싸던 날, 부모님은 그녀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해주신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성공해야만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도시에 혼자 남겨진 민지는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완이 좋고 민첩해서 뭘 하든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학생의 고된 노동을 안타까워하던 민지가 일하던 작은 식당 주인은 민지에게 종종 용돈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수만 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밥을 주기도 하고 직접 만든 김치 몇 상자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은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습니다. 이제 민지는 고학년이 되었지만 예전처럼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지만 사랑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모에 있어서 민지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비와 햇볕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 덕분에 매끈한 하얀 피부와 통통하고 붉은 얼굴은 어린 소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긴 검은 머리와 온화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가진 민지는 전형적인 아시아 소녀입니다. 민지의 반에는 이준호도 같은 학년, 같은 반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민지는 준호의 눈에 띄었습니다. 민지는 첫눈에 반했고 민지의 매력적인 갈색 눈동자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준호는 오랜 세월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왔고 민지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울의 진정한 부잣집 아들로 가족은 여동생 1명과 자신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 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긴 외모에 낮은 목소리,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치명적인 미소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국 민지에게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준호는 끈질기게 민지를 따라다녔고 많은 여자아이들의 질투를 샀다. 어떤 사람들은 민지가 거만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즐기는 법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 모든 말을 무시했다. 이제 그녀의 가장 큰 목표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을 돕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거의 결승선에 다다른 민지는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준호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그는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도 끈질기게 따라다녔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를 받아들였다. 준호는 민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민지가 그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민지의 삶에 나타났다. 민지가 준호에게 마음을 연 것은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비 오던 그날 밤이었을 것이다. 민지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녀는 지쳐 작은 방에 혼자 웅크리고 있었다. 준호는 비에 젖어 죽과 약을 사서 민지에게 가져다 주었다. 민지의 몸은 뜨거웠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몸은 차가웠고 땀도 흘렸다. 준호는 밤을 새워 민지를 돌보았다. 아프고 집을 떠나 혼자 지내는 민지의 나약함과 슬픔, 그리고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 민지는 민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는 민지의 품에 기대어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병마에 지쳐 잠이 들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준호를 받아들이는데 더욱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고 그의 모든 보살핌을 받아들였다. 그를 향한 사랑 또한 여기서 꽃피웠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의 배경과 처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집안 배경 차이와 그의 가족이 자신을 만족시켜줄지 늘 걱정되어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눈 깜짝할 새에 민지와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을 준비했다. 둘 다 우수한 학생이었기에 졸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준호의 집안은 부유하고 인맥도 많아 졸업 직후 집 근처 큰 은행의 소개를 받았다. 민지는 우등으로 졸업했지만 여기저기 지원했지만 면접 연락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인맥이나 내부 채용을 통해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거액의 돈이 필요한데 민지 가족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자 민지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대학 시절 내내 가족은 민지의 5년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힘들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취직을 위해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민지는 거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가냘픈 어깨와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날 밤을 고민한 끝에 민지는 집 근처 공장에 인턴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이라고 돈을 좀 모은 후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나중에 대기업에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자. 어쨌든 부모님께 영원히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쩌면 그것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오후 민지는 엄마의 정원 잔디 깎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에 있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민지는 전화를 받았다. 네,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은행으로 면접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고 매우 기뻤지만 이 사회에서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인맥과 돈이 없다면 그런 곳에 들어갈 기회는 거의 사치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지는 내일 면접에 맞춰 서울로 갈 준비를 하려고 옷을 챙겼다. 자신을 초대한 은행은 민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이었다. 준호가 일하고 있는 은행이기도 했다. 정문 앞에 놓인 은행 이름을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준호랑 같이 일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신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듯 면접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면접관은 그녀의 프로필만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녀는 곧바로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쁨을 먼저 준호에게 전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준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온화한 모습으로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오피스룩을 입고 매우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외모 또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신입이라 다들 그녀에게 다가가기 망설였을 것이다. 매일 아침 준호와 함께 출근하고 점심에는 준호와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준호가 자기 방으로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민지를 알아보거나 이야기하러 오지 않았다. 민지가 가끔씩 케이크를 사서 모두를 초대하기도 했지만 다들 어떻게든 피했다.
민지는 준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준호는 다들 일 때문에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민지를 격려했다. 민지는 준호가 자신을 격려하는 걸 알았지만 민지는 항상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날 아침 민지는 과장과 함께 일하러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다. 민지는 오늘 준호를 점심 식사에 초대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가지러 사무실로 갔다. 오늘 민지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바빴다. 멀리서 사무실 여자들이 활기차게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민지가 들은 소리에 멈칫했다. 저 민지라는 애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준호까지 데려올 만큼 멍청한 애야? 혜진의 목소리가 밖에서 울려 퍼졌다. 겉보기엔 온순해 보이지만 꽤 똑똑해. 준호네 서울 집안이 속여 결혼시켰으면 바로 서울 호적을 냈을 텐데. 미영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아, 결혼은 차치하고라도 민지까지 준호가 불러서 온 거잖아. 윗집 사장님이 집안 지인이라고 하더라. 근데 엄청 비싸. 싸다고 안 해. 몇 천만 원이나 한다고 하더라. 농담 아니야. 민지는 문 앞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쉽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늘 궁금했던 게 분명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준호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의 도움을 거절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녀는 준호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약속을 잡았다. 준호에게는 매일 그녀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약속을 잡으면 그는 기꺼이 재빨리 그곳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의자를 끌어와 민지 맞은편에 앉았다. 연인의 붉어진 눈을 보니 많이 울었던 것 같았다. 그는 민지를 의아한 듯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민지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아니. 준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전에는 준호에게 아무것도 숨긴 적이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이제 민지가 눈물을 흘리자 그럼 심부름을 해준 건 왜 숨겼어? 그제야 준호는 갑자기 당황했다. 사실 그는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민지에게 기꺼이 도왔기에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민지의 자존심이 너무 커서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는 그 돈도 빌렸고 지인들을 동원해 민지의 초기 작업을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민지는 그가 이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준호가 자신을 사랑해서이기도 했기에 점차 진정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준호에게 전액을 갚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그달의 용돈과 저축에 필요한 돈만 공제하고 남은 돈은 준호가 자신을 돕기 위해 빌린 돈 전부로 갚기로 했다.